예, 저희가 준비한 3위와 6위입니다. 이 주제 시작하기 전에요. 새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주말에 방송됐던 이른바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 보도가 공개된 이후의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요. 그 상황이 반영된 거라 꽤 주목이 됐었습니다. 이재명 35.8, 윤석열 44.4, 안철수 9.5. 물론 지지율 5% 이상의 후보들만 저희가 추렸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이게 김건희 씨 녹음 파일 이후 여론조사 결과. 조사일 시 1월 17일. 그러면 이게 영향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단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특히 이 조사만 놓고 보면은 그 김건희 씨 녹음 파일 그 논란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간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애초에 그 파일을 공개한 것이 과연 잘했냐 못했냐 이 논란은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지겠죠. 예. 그리고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제 중요한 흐름 하나를 볼 수가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44%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5.8%,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9.5%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이념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그 이념 지형은 평소에 보수 30, 진보 30, 중도 40 하다가 이게 선거가 다가갈수록 중도가 줄어들면서 보수 진보가 40, 40 되고 결국에 이제 선거날 가면 45대 45 이렇게 대결하는 만약에 양자 후보가 나온다면은 이런 구도인데 윤석열 후보는 이미 보수층에서 받을 표를 대부분 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진보 진영에서 받을 표를 다 못 받고 있다고 봐야 돼요. 윤석열 후보가 44%를 얻는다면 이재명 후보도 한 40% 정도는 받아야지 진보 진영을 다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다 못 받고 있고 그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중도층을 중심으로 10% 안팎의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와 지금 안철수 후보가 받고 있는 표를 합치면은 55% 가까이 나오는데 이 수치는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유권자의 숫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든 뭐든 협력이든 어떤 식으로든 힘을 합치면은 이 승부는 윤석열, 안철수의 팀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예. 김건희 씨 녹음 파일 파문 이후에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짧게 한번 만나봤는데요. 화면이 바뀌었고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장혜찬 평론가님. 오늘 오후에 보도를 보니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서울 저녁 서울 어딘가에서 비공개로 만찬을 한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이게 좀 사전에 좀 계획된 일정이었는지 아니면 오늘 좀 갑작스럽게 좀 잡은 건지 어떻게 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연말 연시부터 윤석열 후보는 지속적으로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의원과 만남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었고요. 틈틈이 연락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봉합되고 선대위가 이 선대본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어쨌든 함께 경선에서 같이 했던 홍준표 의원 그리고 지금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정책본부장으로 함께하고 있고 예.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다 원팀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지와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생각의 연장선에서 오늘의 만남이 성사된 것 같고요. 예. 이제 비공개 회동이니까 어떤 대화가 나올지는 만남 이후에 공개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상태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단언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홍준표 의원께서 단일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많이 강조하신 데 비해 예. 지금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단일화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입장으로 또 이 두 분의 입장이 많이 갈리는 측면이 있어서요. 그러게요. 오늘 아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홍준표 의원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경청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조언을 했다. 4시간 넘게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오늘은 홍 의원에게 윤석열 후보가 계속 도움을 요청했고 이번 만남을 위해 윤석열 후보가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청년층 표심도 잡아야 되니까.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혜찬 평론가님이 홍준표 의원은 계속 안철수 후보에게도 단일화 안 하면 진다. 2017년 대선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홍준표 의원은 전 두 측면에서 반드시 단합을 해야 되는 게
청년층의 표도 있지만 그 외에도 이게 영남층의 보수층에 또 상당히 그 홍준표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분이 옛날에 대선 후보로 나왔고 2번의 당대표를 거쳤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영남의 보수층 플러스 청년층을 위해서 반드시 원팀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정치를 볼 때는 항상 내부를 먼저 안정시키고 그리고 이제 외부의 단일화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반드시 이게 홍준표, 유승민 2분 경쟁 후보를 반드시 이게 먼저 원팀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로 나가야 된다. 그 방법은 최소한 이게 저는 유승민, 원희룡 의원 중에서 종로에 전략 공천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저는 유승민 의원이나 원희룡 이런 분들에게 전략 공천을 통해서 종로에서 단일화를 하고 벌써 시나리오 짜시는 겁니까? 그런 방법도 지금 거론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도 대구시장 이야기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예. 정치는 이게 주고받는 거예요. 예. 주고받는. 따라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많은 양보를 해서 예. 어떻게든 이렇게 유승민, 홍준표 후보부터 원팀 만들고 어하.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단일화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선준표 후철수 이 얘기를 하시는군요. 그렇죠. 예. 예. 일단 홍준표 의원과 오늘 윤석열 후보가 비공개로 서울 모처에서 만찬한다니까 어떤 얘기를 나눌지도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